여러분, 금융위원회가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미필적 고의인지 참 궁금한 일이 하나 펼쳐졌어요. 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체를 발표를 했거든요. 우수 대부업체 11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여러분 참 절묘하죠. 아니 1금융권의 은행 주택자금 대출 막아라, 전세자금 대출 막아라 해서 농협은행이 전격적으로 대출을 중단했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은행도 중단했지요.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 중단했습니다. 완전 중단은 안 했지만 금액을 엄청나게 한도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중단에, 금리 인상에, 대출 한도 축소에,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안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펼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융당국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서 21곳을 선정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우수 대부업체에게는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 이자 2 내지 3%로 이자 특혜 대출이죠. 21곳에 대해서는요. 프리미엄 리그 대부업체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말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싸게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진출할 수 있는 혜택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업체 영업할로 콱콱 막았잖아요. 이자율 떨어뜨렸잖아요. 이자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 떨어졌나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가 27%였던가 그럴 겁니다. 그게 올 7월 1일부터 2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7%가 떨어졌으니까 대부업체가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심지어 말입니다. 대부업체 중에는 나 영업 못해 이렇게 하면서 대부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선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앤 캐시나 웰컴론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철수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책을 쓰지 말든가요? 아니 여러분, 은행권에서 대출이자를 2 내지 3%로 대출을 해준다. 사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요. 다른 곳에서 지금 대부를 해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빌려서 대부를 해줬는데 그때 금리가 여러분 5 내지 6%입니다.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돈을 끌어와서 대부업체들을 해줬거든요. 5 내지 6%로. 그런데 2 내지 3%면 반값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부업체한테다가. 여러분, 이럴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말입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솔직히 금융정책 개판됐습니다. 아니 법정 최고율은 낮춰가면서 대부업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1금융권이죠. 1금융권에서 2 내지 3%로 대부업체에다 대부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들은 또 손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고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에서는 왜 대부업체에다 2 내지 3%로 빌려줍니까? 차라리 국민한테 직접 빌려주지. 국민한테 직접. 왜 이중적으로 해요? 게다가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통화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쓴다면서요. 통화를 줄이겠다는 정책. 이게 가계대출을 적어도
예, 올해는 5 내지 6% 이내로 막겠다면서요. 그래서 긴급하게 대출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쉽게 말하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엇박자에다가 시장을 훼손시켜 놨으니까 그걸 또 살리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입니다. 이제는 금융정책의 실패까지 불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융정책 실패를 불러옵니다. 금융정책 실패의 끝이 뭐냐?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1금융권에 대출 안 해주고 2금융권에 대출 안 해준다면서 대부업체한테 대출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높은 금리로 내모는 거예요. 높은 금리로. 예, 최고금리가 2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모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장이 무너지는 거 분명히 보이기는 해요. 대부업체 대출 무너지죠. 2015년에 13조 2천억 원의 어떤 대출이 2018년에는 17조 3,487억까지 올라갔던 것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14조 5천억 원으로.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내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을 또 억지로 대부업체한테다가 맡긴다고 하니 이것조차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여러분 대부업체가 몇 개예요? 대부업체가 적어도 9,000개가량 됩니다. 9,000개가량. 좀 망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 9,000개가량은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나와 있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8,455개라고 합니다. 8,455개. 대부업체가 8,455개인데 21개에는 특혜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은행에서 2 내지 3%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해주니까 이런 자체가 여러분 정부가 저는 또 하나의 정책을 지금 망쳐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한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대출 해준다고 난리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짓입니까? 솔직히. 지금 대출 중단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카카오뱅크까지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한다고 해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요. 집단대출 중단했습니다. 이미. 예, 농협은 당연하고요. 상황이 이런데 대부업체는 또 대출을 해주겠대. 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그때 임기응변식 땜질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땜질식 정책들이 남발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이죠.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요. 대출 중단한다고 이야기하고 난리인데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더 해주고 또 여기에다 청년들에게는 대출 더 해주고 예, 심지어 1금융권 2금융권을 막으면서 대부업체한테는 또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아주 기형적이고 희한한 그런 금융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부동산 정책처럼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이미 망가졌나요? 망가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금융정책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요.